과거의 건축과 다르게 요즘은 어떤 일정한 좀 무브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건축가들이 작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르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에 있었던 전시나 어떤 비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룬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한 젊은 건축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도시와 건축을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건물 짓기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을 짓고 설계하고 하는 역할 외에도 도시와 건축을 분석하고 또 표현하고, 그리고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또 다른 어떤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참여 작가들 대부분이 어떤 디지털 기기 그리고 디지털 프로그램의 발달과 같이 성장해 온 세대로, 이전의 세대들이 하지 못한 어떤 컨셉이나 접근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도시건축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새로운 또 다른 작업에 영향을 끼치면서 어떤 도시건축을 만들어가는 방법임을 또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 LG 아트센터에서 벌어졌었던 하루 동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동명의 공연을 과정을 기록한 작업이고요. 그 당시에 2013년에 두데스 시어터라는 무용단이 LG 아트센터의 레지던스 그룹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공연을 만들고 싶다. 근데 극장에 대한 공연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극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극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축이 몸이랑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고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두데스 시어터가 어떤 공간을 픽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극장을 해석하는 방식들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간들을 픽을 해서 무대가 아닌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그 장소의 의미들을 새기고 그 장소의 건축적인 가치들 같은 것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안무로 만들게 하고, 또 중간중간 그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들 기획을 했습니다. 그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객들이 극장에 들어가서 관객들이 직접 만나게 되는 공간은 관객들이 객석에 앉았을 때의 그 무대,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공연, 이게 이제 그 극장을 방문하는 관객들이 주로 만나게 되는 공간인데, 이 춤 극장을 펼치다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공간들은 관객석과 무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을 보여드렸어요. 극장에 일반적으로 가볼 수 없는 영역들, 하지만 극장에서의 그 공연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서비스 역할을 하는 어떤 공간들을 저희가 드러내고, 그 공간 안에 어떤 건축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을 안무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 공간에서의 어떤 안무 피스들을 하나씩 만들었던 거거든요. 13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굉장히 거대한 오피스 빌딩 하고 이렇게 복합화되어 있는 극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G 아트센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떠올리게 되는 거는 그 오피스 타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극장은 사실 그 오피스 타워의 로비를 같이 이용하지만, 극장은 그 오피스 타워의 이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극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 빌딩하고 극장이 복합화된 어떤 건축 안에서 극장의 이제 제일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대 이외의 나머지 공간들을 드러내는, 그 경로들을 따라다니면서 드러내는 방식이 마치 오피스 빌딩처럼 그 인식되고 있는 LG 아트센터의 실제 모습,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 연속된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극장의 어떤 건축 공간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극장에 진짜 숨겨진 그
기능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솔리드 네이처라는 주제로 2개의 작품을 출품을 했고요. 2가지 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어떤 테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축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중 하나,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연이라는 게 건축에 적용되면서 뭐 어떤 영감의 대상으로만 돼왔지, 그 자연물의 어떤 생성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작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컴퓨터라든지 뭐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뭐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기술들을 응용해서 뭐 좀 자연을 재해석한 새로운 작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은 어떤 자연이라는 대상이 건축에 넘어올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석돼서 직관적이든 또는 주관적으로 해석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저의 주관적인 뭐 이런 어떤 건축관이라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그 자연의 물체, 뭐 생물학이든 생물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광물이든 간에 그것들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의도는 결국엔 뭐 그 제 작품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게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좀 다른 경험을 해주고 싶은 게 제 출품의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둘 다 3D 프린터, 대형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한국에 대형 3D 프린터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작업을 결국 거의 자비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긴 했는데, 특히 뭐 제가 이 엘리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가서 박셀젯이라는 그 대형 3D 프린팅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거기 뭐 경영 CEO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런 제작하는 데 후원을 받고, 작은 오브젝트이긴 하지만 뭐 설계나 이런 제작이나 이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런 모든 과정이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특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충분히 테이블이든 스툴이든 그렇게 할 수 있게 충분히 됐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뭐 제 뒤에 있는 이미지처럼 건축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게 이 구조,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스툴이라고 할까요? 이 작은 오브젝트이긴 하지만 지금은 가구 스케일이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훨씬 더 커지면 건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루나 서페이스는 2015년 부천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5년 동안 문이 닫혀 있었던 소각장을 문화재생 공간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일련의 파일럿 전시였었고요. 저희는 그 공간 모든 것들이 타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재로 변하는 소각장에 무언가 어떤 생명의 의미, 탄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달을 띄우는 작업을 했고 그것이 루나 서페이스입니다. So with Lunar Surface, we're asking this question of what makes something real, what makes something physical. So we start with this imaginary moon, the imagination of this object in space, and we have this physical fabric, this surface that passes through it. And there's this question of, does something become real when you give it a surface? So as this fabric passes through, we use a 3D camera to notice wherever that fabric might be touching that imaginary moon. And wherever that contact is happening, wherever that intersection is occurring, we render light onto the fabric using a projector. And over time, those are all different slices of the moon in space. And we can integrate those together using a long exposure photograph, which gathers together all of those slices in time to reveal the complete moon. 본래 저희 작품들은 어떤 공간에 설치되는 설치 작품을 주로 하는 작가들인데 이 작품은 저희의 작품들 중에
유일하게 사진이 최종 아웃풋으로 나온 작품이에요. 무엇이 존재했던 것이고 무엇이 부재했던 것인가,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가상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을 발견했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So the place, the building which we performed this project inside is the Puchon Sogakjang. And for decades, it was a place which people didn't want to be around, didn't want to be inside. And it was being transformed into a public art center. So it's going from this place which is very rough, quite dangerous in a way, has an unattractive smell, and like the textures of the place are quite repugnant, to being somewhere that would be very public and be a celebratory place. So we wanted to mark that shift in role of the building with this ceremony. It was a place where it lost its role, it lost its reason for existing that was there before, and it has this kind of ghost of the past, but it has this position for the imagination of the future also. So to shift the imagination, we wanted to create this ceremony which could help that to happen. 제가 소개할 작업은 아키텍처럴 타임머신, 건축적인 타임머신이라는 작업인데요. 흔히 타임머신 하면 과거나 미래를 여행하는 시간 여행을 하는 장치로만 생각하지만 움직이는, 흘러가는 시간을 직접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치도 타임머신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아주 정교한 스위스의 손목시계 또한 타임머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건축적인 타임머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공간화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건축적인 타임머신은 독특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스모크링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발사된 스모크링이 공간을 가로질러 흘러나가게 되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연기, 냄새, 눈에 볼 수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공간화해서 발사된 연기와 향기들이 임시적인 공간을 만들고 환기가 되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건축적인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건축가들이 건축과는 무관해 보이는 기계 장치들, 디바이스들을 발명하고 디자인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을 디자인했고, 현대 건축가들 중에서는 딜러 스코피디오, 장 누벨 같은 건축가들도 건축과는 무관해 보이는 이상한 기계 장치들을 디자인하곤 했습니다. 건축가들이 기계 장치들을 디자인하는 이유는 기계 장치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건축적인 아이디어 또는 자연 현상을 조절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기계 장치를 통해서 실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작업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시각화하고 또 공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험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들, 연기, 냄새, 소리와 같은 것들을 공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험했습니다. 제 건축적인 타임머신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연기를 발사하는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느 공간에 가든 꼭 필요한 화재 경보기가 있어서 연기 때문에 실험을 할 때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와서 피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았죠. 가장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건축가가 직접 손으로 기계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만들어 나가는 그 즐거움, 그거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혐오 시설로 여겨지는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과 같은 도심 생산 시설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가고 싶은 장소로 여겨지게 제안합니다. 발전소가 가지는 이미지는 매우 산업적인 시설이고 메마른 공장의 콘크리트와 녹슨 철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떠오르는데요. 양성구 작가는 이러한 메마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색을 도입합니다.
태양빛의 색을 건물에 입힌다면 그 색은 바래지도 녹슬지도 않습니다. 미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담당한다면 더 훌륭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지상에는 발전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건물들을 배치하고 그 건물들의 외벽에는 색을 잘 머금을 수 있게 흰색 테라코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20만 개의 오가닉 솔라셀이 부착된 지붕을 설치합니다. 일반 태양열판은 매우 무겁고 불투명하지만 오가닉 솔라셀은 종이만큼 가볍고 반투명으로 색을 입힐 수 있습니다. 지붕은 전체적으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2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위에서 색을 머금은 후 아래의 레이어를 통해서 한 번 더 다른 색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위와 아래 레이어를 통과하는 태양빛의 조합은 시시각각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20만 개의 색을 머금는 솔라셀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색을 입은 풍경을 제공해주고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의미는 혐오시설로 여겨졌던 도심 생산 시설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는 점이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수많은 추억과 기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무한한 가치를 작가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는 퍼즐 모형이라는 어떤 모형들을 전시했는데요. 뭐 건축가들은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형태, 다양한 크기, 그리고 다양한 이유에서 모델을 많이 만들어요. 가장 크게는 아무래도 일반인 건축주들이 도면이나 다이어그램보다는 딱 3차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형을 이해하기에 더 편해하셔서 그런 것인데요. 저 역시도 항상 작업을 할 때 혹은 옛날에 이제 티칭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도 우리 엄마가 이해 못할 그림이나 말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했어요. 왜냐면은 건축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데 익숙하고 또 그것은 일을 빨리 하기에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일반 건축주, 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엄마나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건축주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개발하게 된 방식인데요. 어떤 건물 디자인에 굉장히 특정한 어떤 한 아이디어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조립을 해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모형이에요. 마치 퍼즐 같은 것이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쉽기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재미있는 기억을 더 오래 기억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립을 하고 이렇게 변형을 해보는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프로젝트의 어떤 프로포설이 받아들여지게끔 만드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모형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근데 이 퍼즐 모형은 좀 신기하게도 어쩔 수 없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 수 없다 보니 과연 이 건물에 담긴 핵심적인 어떤 정신이나 아이디어가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가는데 건축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주, 그냥 일반인 건축주와 편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고안한 어떤 장치이긴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때로 건축가에게 클라이언트를 배제한 진짜 내 건축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애벌레 건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폐플라스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이 결국 환경에 문제를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분해되는 기간에 거의 이제 뭐 100년 단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서 그냥 버려지는 게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미럼이라고 하는 작은 그 딱정벌레의 애벌레가 그 폐스티로폼을 먹고 그것을 분해해서 이제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연구가 된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벌레가 실제로 그 어떤 포장을 먹었다는 예시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이제 직접 실험을 해 보면서 이제 작은 5cm 곱하기 5cm의 작은 플라스틱 그 스티로폼 판을 그 벌레한테 주고 그 벌레들이 이제 그걸 갉아먹어서 남는 모습을 쌓아서 어떤 작은 초소형의 건축물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스티로폼을 어떻게 먹어서 어떤 절차로 그 생명체가 그걸 분해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 작은 모형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바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는데 그 환경 문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현재 있는 동물을 통해서 다른 생명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 스티로폼이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특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동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 도시 건축 전시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눈에 안 띄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전시들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간결한 조형적인 언어를 가지고 최대한 눈에 띄는 방향으로 어떤 외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바로 여기서 무슨 일인가가 어떤 이벤트 혹은 전시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한 선형적인 요소들과 그다음에 강한 색깔들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조그만한 파빌리온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숨쉬는 파빌리온입니다. 나인브릿지라는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에 위치한 파빌리온이고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거든요. 600년 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최대한 잘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파빌리온의 구조를 자연과 최대한 닮게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은 자연의 구조하고는 달리 기둥과 덕트가 따로따로 나눠져서 만들게 되는데 자연의 구조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구조체와 덕트, 벤틸레이션을 같이 하나의 일어나던 형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숨쉬는 파빌리온은 마치 나무의 하나의 구조처럼 이 덕트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부는 구조체, 어떤 지지를 위한 구조체로 역할을 하고 내부에서는 숨쉬는 덕트, 예를 들면 뜨거운 공기나 찬 공기가 이 내부의 실내로 유입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자체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한 번도 실험해 본 적이 없는 이중 구조 형태로 구조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는 숨쉬는 파빌리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건축적 상상력인데요.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존에 있던 건축의 고정관념을 깨서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디지털의 힘이고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정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각각의 부재들을 전부 다 나눠서 실제로 제주도로 이걸 운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정확하게 조립을 해야만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제작을 하고 이 내부에 들어가는 철제는 한국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시스템들이 오차율이 5mm 미만으로 이 접합이 되어야지만 시공 오류가 생기지 않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교한 디지털 작업이 필요했고 일일이 각각의 부재들을 3D 스캐너로 스캔을 한 다음에 다시 분해를 해서 현장에서 한 달 만에 이걸 다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건축적인 대안들이 디지털이라는 하나의 어떤 소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품은 더 윈드플로우 혹은 국문으로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연구하고 고민했었던 부분은 미세먼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조형적 파빌리온 안에서 어떤 대기의 대류 현상과 어떤 재료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어떤 기능적 파빌리온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들이 있었고, 실제 서울 혁신파크 옥상이라는 공간에 3개의 파빌리온을 완성시킴으로써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념비적인 모뉴먼트 타입과, 두 번째는 긴 통로형의 터널 타입, 세 번째는 아치형의 구조를 만들어서 건축적인 어떤 구조물뿐만 아니라 옥상 디자인으로서 시민들에게 옥상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더불어서 어떤 환경 조형물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다르게보다 전시에 초청을 받고 저희가 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좀 건축의 어떤 다양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사회적 문제들 혹은 어떤 환경적 문제들을 건축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떤 조형적인 건축물로 만듦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예술성 혹은 새로운 미적인 부분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게 이어져서 다양한 경계와 영역의 것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삶이 좀 더 풍부해지고 또 어떤 상상력과 호기심이 가득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시의 디자인을 좀 참여하면서 제가 구상을 했던 부분은, 현재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전시 공간을 가기가 좀 어려워지고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전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고, 이 공간을 작가들에게 14개의 어떤 원형의 아일랜드를 좀 주고 싶었어요. 14개의 작가들이 각자의 섬을 갖고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좀 어떤 실제 작품의 어떤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원형 안에 작품이 놓인다면 그것 또한 코로나 전시의 어떤 한 방법으로서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시민들은 처음 이제 그 전시장에 와서 원형 사이로 난 길들을 위주로 동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원형 사이의 길들을 돌아다니다가 원형을 넘어서 작가의 세계로 들어오고, 혹은 이 벽면에 전시된 부분들은 거리를 두고 또 바라보고, 또 이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장은 좀 코로나 상황에서 관람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전시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였고, 또 이게 온라인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시대적 의미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다르게보다라는 전시를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다르게 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건축을 하고 설계사무소를 하는 입장이지만 단순히 어떤 건물 설계를 한다가 건축가의 어떤 역할의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도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 어떤 도시의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수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성수동 인근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고 그 동네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또 건축가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작업들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어떤 컨텐츠만 어떤 성수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만드는 작업들, 저희가 약간 스틸 병풍처럼 제작을 했는데, 그 제작하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여러 가지들을 이제 성수동이나 다른 공업 지역에서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저희가 컨텐츠를 선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것들이 도시 안에서 제작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건축가들이 다른 제작자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컨텐츠 내용상으로 보면 일단 저희가 봤던 것들은 성수동 중공업 지역에 있는 공장들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들이 도심지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공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도시의 풍경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봤고 예를 들어서 여러 리프트라든지 로딩덕이라든지 여러 공장들의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이 도시의 풍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장의 기능을 갖추는 모습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성수동만의 풍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그 공존해 나가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 어떤 건축적 요소들로 인해서 그 공존의 전략들이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작이라는 그 프로세스도 하나의 어떤 전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제 인근의 그 업체들이랑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제 그 모토 삼았고 이 성수동 산업을 활용하는 전시 제작을 해보자 해서 금형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금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굉장히 입체적인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제작의 프로세스상 저희가 일반적인 그 금형 제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시 컨텐츠를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제약들도 많았고 그래서 3차원적으로 가기보다는 2차원적으로 그 프린트라고 하는 게 들어갔어야 됐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었고 그러면 2차원적인 이미지지만 최대한 3차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이제 병풍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 병풍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그 주변의 공구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좀 올드하지만 약간 공업스러운 이제 그 이미지들의 볼트너트나 어떤 용접이 드러나는 어떤 발판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면서 이제 동네를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루핑 프로젝트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튜보인데요. 이 튜보라는 로봇은 각 생산 단계에서 폐기되는 부산물들을 수집하고 분류할 수 있는 무인 이동 로봇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튜보 스테이션이어서 튜보 스테이션에서는 그 튜보들이 충전되고 보관되고 튜보들이 모았던 이제 다양한 산업 폐기물들을 이제 이 통에 담아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통에 담아서 뉴마틱 튜브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어 세운상가 하부로 보내지는 시스템이고요. 세 번째가 세운상가 하부에 있는 도킹 스테이션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그 컬렉트된 부산물들을 다시 한번 그 3D 프린팅으로 할 수 있는 원 재료로 가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먼저 선보인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이미지와 영상밖에 없었는데요. 2019년도에 해외 전시에 초청을 받게 되면서 1대1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올해 그 튜보라는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그 실제 크기의 튜보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루핑시티를 진행하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좀 지향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순환형 경제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고 이 전환도시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변화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통 우리가 재활용하게 되면은 보통 내가 일상에서 접하지 않은 저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산업으로서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튜보라는 실제 이동 무인 로봇이 우리 길거리에서 같이 만나게 되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바로 이제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먹고 바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온 사이트에서 재활용된다는 인식의 전환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지역에 재생산되는 지역 산업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큰 사이클이 아닌 바로 이제 현장에서 이런 작은 사이클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에 좀 초점을 맞췄던 이제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건축가로서 의 역할을 좀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건축가라 하면은 건물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또 도시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긴 하지만은 어떠한
지향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제 도시 속에서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깊이 개입을 하고 그런 민간 혹은 공공에서의 어떠한 진행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뭔가 즐겁게 뭔가 예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건축적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스팀펑크 파빌리온은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열린 제5회 탈린 건축 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파빌리온입니다. 자연의 소재인 나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형태를 구현해낸 작업입니다. 정확한 곡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증강현실, 즉 AR 기술을 도입해서 정확한 곡률을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현장에서의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제작하는 전통적인 수공예 방법으로 제작한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홀로그램을 이용해 디지털 모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작자는 도면을 보고 입체를 떠올려야 하는 과정이 없이 복잡한 형태를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창의적인 제작 방법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수공예 장인이 이미 머릿속의 디자인과 제작 방식을 떠올리고 작업을 진행하듯이 현장 작업자는 모니터 위가 아닌 1:1 스케일의 증강현실 홀로그램을 통해 설계자의 디자인을 직접 마주하고 형태를 구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장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AR 헤드셋을 통해 장인의 정교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작가는 이렇게 증강된 현실보다는 증강된 인간을 실현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스팀펑크 파빌리온의 표면은 폭 12cm, 두께 1.2cm의 동일한 목재 보드의 다양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곡선은 다른 형태를 지니지만 표준화된 사이즈의 재료를 이용하여 조립보다는 직조에 가까운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각각 다르게 비틀어지고 휘어진 목재와 같이 철제 연결 부재 또한 모든 각도와 길이가 다릅니다. 목재는 난도 높은 스팀 밴딩 기술을 사용하여 열을 가하는 동시에 복잡한 형태의 곡선을 구현하기 위해 홀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며 제작 틀 위에 고정했고, 연결 부재 역시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각도에 맞추어 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AR을 통해 새롭게 건축을 바라본 스팀펑크 파빌리온은 단 한 장의 도면 없이 완공되었으며 디지털 모델과 실제 건축, 디자이너와 제작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주는 아름다움은 첨단 기술이 주는 정보를 이용하여 수공예적 기법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전시관에서 이 파빌리온의 제작 과정과 결과물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QR코드를 통해 AR 홀로그램의 축소화된 모형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잠정도시 프로젝트는 청년들과 그들의 주거 환경을 단순히 경제적이거나 일정 세대들 간에 국한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변화하는 거주 문화와 지배 개념, 그리고 전환하는 공동체의 의미 등이 발행되는 특별하지만 보편적인 단면으로 보고 그 안에서의 건축과 도시의 역할을 고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 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되는 정치적, 경제적 불안, 불평등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 가정, 집, 가족과 같은 개념들을 기존의 4인 가족 위주의 가변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닛 공식이나 상품성 위주의 판박이식 주택 개발이 아닌 새로운 주거 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포함된 작업들은 미국 뉴욕 청년 주거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그의 건축, 도시적인 해석과 그로부터 발전된 다양한 청년 주거 프로젝트들을 포함합니다. 뉴욕 청년의 잠정적인 거주 공간의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예에 관한 드로잉으로 각기 다른 시대와 위치에 있는 20개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청년, 주거, 도시를 위한 5가지 제안들은 뉴욕 5구역의 시소유 건물이나 공지의 각기 다른 도시 구조와 주민 구성, 그리고 건물 유형, 이행 전략들을 다루면서 전혀 다른 5개의 지역사회와 연대된 청년주택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정 영역과 공공 영역과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두드러진 건축과 공간의 역할을 제안합니다. 잠정도시 청년 주거 도시는 청년들과 그들의 잠정적 생활 공간을 현대 주거 방향의 중요한 개념적 단면으로 보고 청년 주거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제안 등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 불평등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교차하면서 형성하고 살아가는 다양한 공간들을 생각해보고 그를 통해 작가는 대안적 주거 유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전체 전시의 제목을 다르게 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다라는 행위 자체는 어떤 3차원의 물체를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인식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설계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을 때 건축 설계라는 거는 건축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상의 어떤 3차원 상황 혹은 물체를 그 종이라는 납작한 미디어에다가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건축 설계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 이 바라보다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벌어져야 되는 일과 그 안에서 과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사라는 그 말을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그 물체 혹은 어떠한 그런 물질을 납작한 면에다가 닿게 만들어서 그 납작한 상태로 만드는 걸 이제 우리가 투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그 건축가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설계의 과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투사라는 것을 키워드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작업의 이름은 투사장치라는 작업이고요. 쉽게 말을 해서 그 투사를 하고 있는 과정 자체를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어떠한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그 건축 설계에서 벌어지는 투사는 그 건축가의 머릿속에서만 언제나 벌어지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저는 그 과정을 좀 드러내 보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드러내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을 어떤 현재 존재하는 그런 정보화 기술들이나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근방에 있는 무릉 3지구라는 그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쇠석장이 있는데 그 쇠석장에 가서 그 상황 건물과 그 주변 상황들을 3D 스캔을 하였고 그 3D 스캔을 통해서 얻은 3차원 정보들을 여기에 보이는 3개의 면에다가 투사하여서 그걸 이제 잉크로 출력을 한 그러한 것들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설계 작업의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존재하는 건물을 제가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걸 갖고서는 어떠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에서 존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이 작업은 거꾸로 존재하는 거에서 존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또 그게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다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